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법학개론을 함께 공부할 김대근 강사입니다. 자, 우리의 법학개론은요, 우리 법과대학에서 1학년 때 처음으로 접해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 법학개론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법학개론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장을 보니까 법학 일반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이 있고요. 헌법. 자, 헌법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 자,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그 다음에 통치 구조 또는 통치 조직. 자,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3장 민사법. 자, 민사법은요, 기본적으로 민법.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물론 이제 그 외에 각종 특별법이 있지만 보통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법은, 자, 이것도 형법. 자, 우리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 자, 우리 사회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법이 있습니다. 경제법 그리고 사회보장법.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에 관한 법, 환경법도 사회법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법이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법학개론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 빈도 분석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책을 넘겨서 자, 출제 분석표를 보면요. 자, 일단 법학 일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법의 의의, 목적, 효력, 그 다음에 법원. 자, 이 두 번째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라고 해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라는 의미에서 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의 구조와 분류, 네 번째 법의 적용과 해석, 다섯 번째 권리 의무. 저기 법학 일반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헌법은요,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민사법은, 자,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인데, 자, 물론 이제 그 경비 업무와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이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법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5파트 또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돼 있는데 이제 친족법하고 상속법을 자 이걸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친족 상속법이고 따로 떼어 놓으면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상법은 회사법과 보험법.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자, 우리 사회법 있죠. 노동법, 사회보장법. 자, 그 다음에 물론 경제법도 있고요. 환경법도 있는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법의 개념. 자, 법의 개념에서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 이런 법격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격언은 법의 속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할 때 이 법은 사회규범 전반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지켜야 되는 사회규범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관습이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규범이 자 오늘날 가장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법규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법규범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위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위란 말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위 법칙. 그 다음에 법은 이러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 규범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 규범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습이나 도덕이나 종교랑 법 규범을 구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뭐 심화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법의 어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법의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물 숫자에 자, 갈것자. 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공평한 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법의 어원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숫자하고 자, 그 다음에 해태라고 해서 시비선악을 판단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릴 거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자, 물처럼 아주 평평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해태처럼 시비와 선악을 잘 판단해서 그리고 버릴 것자 악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할 때 이 법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모든 사회 규범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할까요?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고 하면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그죠? 고조선. 그럼 이 고조선도 사회죠. 그럼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뭐겠습니까? 자, 8조 법금. 자, 8조 법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8조 금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법과 자연법칙을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 자연법칙은 있는 그대로의 법칙이라고 해서 존재법칙이라고 합니다. 존재법칙.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여기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 자인. 자, 자인은 독일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비동사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게제츠란 말이죠. 게제츠. 게제츠란 말은 이게 독일 말인데, 영어로 하면 이거는 law입니다. law. 자, 법칙이 존재한다. 있는 그대로의 법칙.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법은 당위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졸은 영어로 하면 must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게제츠는 법률.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must의 뜻이고요. 자, 그러면 자연법칙과 법규범은 일단 구별됩니다. 자연법칙은 존재의 법칙, 법은 당위의 법칙이 적용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법칙과 사회규범을 비교한 표가 있죠. 자, 표 한번 볼까요? 자, 자연법칙은 존재의 법칙이 지배된다. 그리고 자연법칙은 인가법칙. 자, 인가법칙이라는 말의 뜻은 자, 이 인자가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과자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예외가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예외가 없죠. 예외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필연성이란 말 써요. 필연법칙. 필연법칙 또는 확실하다. 확실성. 자, 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자연법칙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회규범은 존재법칙이 아닌 당위법칙이 지배합니다. 자, 당위법칙은 마땅히 그러해야 됩니다.